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나라의 쿠팡 플레이 하듯이 미국에도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그런 스트림, 넷플릭스처럼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프라임 비디오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 프리다 칼로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출시했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3월 14일 날 출시했다고 그래요. 자, 그 기사 한번 보면서 프리다 칼로에 대한 이야기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처, 장편 영화 이런 뜻이죠. 또 특징이란 뜻도 있고요. 자, 피처, 장편 영화를 이제 출시했는데, 또 페인팅이죠. 고통과 페인팅 오브 프리다 칼로, 리애니메이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애니메이션. 우리가 애니마란 말은 라이프, 삶, 생명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리란 말은 다시니까 리애니메이트 하면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지금 프리다 칼로를 영화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데 그동안에 썼던 어떤 사적인 편지 이런 걸 다 취합해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그래요. 자, 그것이 리애니메이티드, 다시 살았다. 자, new documentary breathe new life into 칼로 words and image죠. 그래서 breathe new life, 새로운 삶을 지금 칼로의 그 워드, 단어라든지 이미지 이런 것에다가 지금 breathe into, 불어넣었다,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프리다 칼로가 누구냐를 잘 모르시는 분은 한번 볼게요. 자, 이 사진은 지금 1939년도 사진인데 애인이었던 니콜라스 무레이, 이 사람이 이제 사진 작가인데 뉴욕 스튜디오에 촬영한 이 사진이 이제 프리다 칼로의 지금 홈페이지 또는 백과사전에 나와 있어요. 나무 위키에. 자, 본명은 프리다 칼로 데 리베라. 남편이 리베라라고 하는 유명한 멕시코 국민 화가입니다. 네, 그분이 이제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점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처제하고도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분이 교통사고로 나가지고 척추에다가 어떤 철심을 받고 누워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처제가 이제 간호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형부하고 이제 어떤 사랑에 빠져서 불륜을 저질렀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맞바람을 피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니콜라스 뮤레이라는 어떤 사진 작가, 또 일본 조각가하고도 바람을 피웠고, 1907년생입니다. 멕시코 시티, 코요아칸 출신, 사망 54년도, 47세, 그러니까 굉장히 젊어서 돌아가셨네요. 그리고 이제 국적은 멕시코고요. 화가입니다. 배우자는 디에고 리베라, 1929년 결혼, 1939년 이혼, 1940년 재결합, 두 번 결혼을 했네요. 종교는 기독교, 카톨릭에서 무종교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백과사전에 나와 있어요. 자, 이분의 작품, 유명한 작품 몇 개 소개하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얼마나 이분이 유명한 사람이냐면 양 부부가 화가죠. 국민 부부입니다. 멕시코가 사랑하는 국민 화가 부부예요. 그래서 500페소, 우리나라 말하면 한 5만 원권에 양면에 두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은 신권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사라졌지만 그 정도로 유명한 멕시코의 대표적인 인싸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늘 몸에 이런 그 철심을 맺고 누워있다가 하다 보니까 볼 수 있는 것이 거울,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화상, 이것이 유명하죠. 고통의 여왕이라는 그런 별명. 그 다음에 이 디에고 리베라라는 남편은 선조 인디오의 유구한 문화적 뿌리, 멕시코의 그 질곡의 역사를 웅장한 벽화를 남겼다고 그래요. 그럼 왜 벽화를 남겼느냐? 워낙 멕시코가 문맹 국가다 보니까 벽화를 통해서 어떤 혁명사상 이런 걸 얻다고 그래요. 6만 점이나 있고요. 아나우악 박물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멕시코 혁명을 잠깐 이해하시면 1910년 11월 20일 날 이제 멕시코도 이제 독재 정권, 그동안에 디아고라는 독재 정권이 35년 동안 지속됐는데 이때 멕시코 혁명이 1910년도에 발발을 해요. 자, 멕시코가 외세의 침략과 오랜 내정 간섭으로 유럽계 소수 백인들이 토지의 97%를 차지하는 등 극심한 차별과 빈부격차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1910년도 멕시코 혁명이 발발하면서 10년간의 내정 끝에 혁명 정부가 이제 설립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새 정부가 할 일이 뭐냐면 유럽식 건축물의 흔적을 지우고 문맹률이 80%가 넘는 국민들을 교육하고자 했고, 세 번째는 멕시코 전통 문화를 되살리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때 딱 맞는 인물이 디에고 리베라라는 화가를 기용해서 멕시코의 어떤 선조 인디오의 문화적 뿌리를 살리는 그런 건축
아니 웅장한 벽화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멕시코의 어떤 유명한 국민 화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10년도 혁명 이런 상황에서 이런 리베라라는 분이 어떤 멕시코 대통령궁 벽화 1945년 작품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인디오들의 삶이 나와 있잖아요. 민중들. 그러니까 멕시코의 색깔을 나타냈던 화가인데 이분은 이제 86년생입니다. 1886년 1957년도에 사망했네요. 향년 70세. 그러니까 이분 리베라하고 이 칼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 차이가 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직업은 화가이고요. 배우자, 여기 보시면 안젤리나 벨로프, 과달로페 마린, 이게 두 명이나 또 부인이 있었네, 이혼했네. 그리고 세 번째 여자가 프리다 칼로, 네 번째 여자가 엠마 우르타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는 딸 2명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분이 미국에도 가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록펠러 센터에 가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디에고 리베라 벽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록펠러 센터. 미국 뉴욕의 록펠러 센터에 이 리베라의 그림이 있다.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 마지막 아내. 4명의 여자를 중에서 세 번째가 프리다 칼로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아내는 이제 모델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또 첫 번째 아내는 이제 작가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 프리다 칼로는 그래서 남편과 이제 어떤 그 우연히 어떤 그림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면서 사랑에 빠졌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6살에 소아마비에 걸렸다고 합니다. 6살에. 그리고 이제 18살, 18살에 교통사고. 그래서 30여 차례 수술을 받았다고 하고 죽음까지 이르는 병마, 남편의 끝없는 여성 편력, 3차례의 유산, 불임. 이분이 이제 그런 삶이 반복됐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을 보면은 많은 어떤 절망의 오브제가 이제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누워있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거울 속에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누워서 거울을 여러 가지 놓고 거울을 보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니까 자신을 관찰하는 것을 가장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화상이 가장 많은데 예를 들면은 143점의 회화 작품 중 3분의 1 가량인 55점이 자화상이다. 그러니까 3분의 1 작품이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또한 칼로는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완고한 공산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멕시코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디에고를 비롯한 공산주의자 지역들과 함께 멕시코 정신을 일으켜 식민지 잔재를 이제 청산하려고 하는 정치 활동, 문화적 계몽 등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썼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그 제2인자 숙청을 당하잖아요. 그분과도 이제 바람이 났다 이런 설도 있어요. 이게 어떤 공산주의자죠. 여성을 억압하는 전통과 관습을 극구 거부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페미니즘의 어떤 선구자다 이런 또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진은 아까 그 사진 작가 뉴욕의 그분 프리다 칼로와 연인이었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분의 특징은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제 그 혁명하는 사람들과 또 어떤 친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헝가리 유대인 계열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독일계. 그래서 이 프리다 칼로, 프리다라는 뜻이 이제 평화라는 독일말이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직업이 사진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다 칼로의 어린 시절의 사진이 잘 나와 있다고 그래요. 기록으로. 그리고 이제 이 보시면 일자 눈썹이 특징이죠. 일자 눈썹. 이 자서전을 보면, 자화상을 보면. 그리고 코 밑에 수염이 이렇게 있어요. 코 밑에 수염이.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아기가 없다 보니까 원숭이를 반려동물로 키웠는데 그것은 이제 원숭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아이를 투영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치명적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이제 의사가 원래 꿈이었는데 그 의사의 꿈이 좌절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침대 생활에서 이제 곳곳에 거울을 놓고 자기 자화상을 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화상이 자기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 아까 말했듯이 143점 작품 중에서 자화상이 55점. 남편은 디에고 멕시코 혁명을 통해서 1910년 이후 벽화 예술가로서 문맹 국가였던 서양을 지우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고, 아까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처제와 바람을 해가지고 이제 맞바람을 피웠다. 그래서 내가 인생의 가장 큰 사고는 교통사고와 디에고를 만난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을 얼마나 증오했으면 교통사고와 디에고가 자기 인생의 큰 사고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이고요. 공산주의자였고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스탈린주의자였다. 그래서 작품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요.
미국 뉴욕의 그 모마나 미술관이라고 유명하죠. Museum of Modern Art 약자입니다. 모마, 이렇게 모마라고 하는데 여기 5층에 가보시면 이런 자화상 그림이 있는데 두 개 점이 있어요. 여기 원숭이가 있죠. 아까 말했듯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눈썹이 일자, 그다음에 코수염도 이렇게 그림이 있는 자화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화상 옆에 똑같이 빈 자화상이 하나 있어요. 이게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랑창이라는 것이 이제 이 원숭이 이름인 것 같아요. 이 작품 이름이 폴랑창 and I and Mirror라는 작품인데 여기에 이제 이 미러에 관객들이 쓰면 이렇게 자기 사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뉴욕의 모마 미술관에 가보시면 현대미술관에 가보시면 뉴욕에 여기에 이 자화상 5층에 있는 이 폴랑창과 I and Mirror라는 작품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가서 내 작품, 내 사진이 나오고 여기 칼로와 같이 사진을 찍는 게 유행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줄 서 있다고 합니다. 여기. 그래서 유명한 이 빈 자화상. 이게 유명하고요. 이게 자화상이 유명하니까. 그리고 이제 부서진 기둥 굉장히 유명하죠. 1943년 작품인데 몸 전체를 지금 뼈를 부러지면서 골반이 부러지면서 이렇게 뼈를 세우는 그런 부서진 기둥이라는 작품. 자, 이런 작품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다 칼로가 직접 그린 디에고와 본인이라는 이 작품도 있고요. 디에고와 프리다 실제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도 유명하고, 아까 말했듯이 침대상에서 이렇게 이젤을 놓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기가 어떻게 유산을 당하면서 이 헨리포드 병원에 떠 있는 침대라는 작품도 유명하죠. 엄마가 누워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달팽이관, 태아, 골반 모형, 골반뼈, 난초, 뭐 의료기구 이런 것들을 다 그려놓고 이것들이 다 지금 붕 떠 있어요. 떠 있는 침대라는 1932년 작품. 그리고 이제 단지 몇 번 찔렀을 뿐. 자, 이 사진은 뭐냐면 남편이 바람 피우고 나서 찍은 그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프리다 칼로가 남편이 자기 몸을 다 지금 칼로 찌르는 장면, 피가 난자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남편이 바람 피운 거에 대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그 미러, 거울을 놓고 거울을 보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자기 자화상을.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유명하다. 부서진 기둥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이 두 명의 프리다, 서양 전통의 의상을 입은 모습과 인디오, 즉 멕시코 전통 의상을 두 개를 입은 사람인데, 심장 보세요. 심장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 어떤 가위로 어떤 이렇게 뭘 자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두 명의 프리다의 모습이 지금 어떤 요동치고 있죠. 구름들도 막 폭풍 전야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65억 낙찰가를 받은 뿔이라는 작품도 유명한데, 이 작품은 어때요? 심장에서 지금 뭔가 싹이 나서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즉 유산의 아픔을 그리고 있다. 즉 생명을 그려하는, 생명을 못 낳으니까 여자로서 그런 걸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뿌리. 그래서 소아마비, 그다음에 불임의 고통을 어떻게 보면 예술로 승화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프리다 칼로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국보급 유명한 인싸입니다. 프리다 칼로, 멕시코에. 그래서 페미니즘 운동에도 앞장섰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인간의 뿌리가 어떤 여자에게 있다. 여자는 생명을 낳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작품, 죽기 며칠 전에 이제 스페인어로 인생이여 만세, 비바 라 비다. 이게 이제 1954년 작품인데, 수박들의 어떤 단면을 통해서 인생의 고통스러웠던 면을 달콤하게 승화시켰다. 이런 해석을 받고 있는 프리다 칼로의 마지막 작품, 8일 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유작입니다, 유작. 그래서 이 제목이 인생이여 만세. 그래서 이걸 이제 카피해가지고 누가 영국 그 밴드 콜드플레이라고 하죠. 콜드플레이의 네 번째 정규 음반 비바 라 비다 or Death and All His Friends라는 곡으로서 이제 떴죠. 그래서 콜드플레이의 대표적인 명실상부한 대표곡이 뭐다? 인생이여 만세라는 곡이 이제 비바 라 비다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굉장히 신나죠. 예, 그래서 콜드플레이 노래가 이제 빌보드 1위 곡이 되었다. 그래서 2009년 그래미 어워드의 올해의 노래 수상곡이 뭐다? 비바 라 비다라는 노래. 검색해 보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입니다. 자, 콜드플레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요. 자, 그 내용을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책 설명했기 때문에 내용이 다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프리다 칼로는요, 초기 1940년대의 셀프 포트레이트,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기 자화상이 유명한데, 그 자화상 안에서 멍키가 이제 걸려있죠. 그녀의 내 목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 플레이풀, 장난스러워 보입니다. In reality, 현실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she painted them during a suffocating period. 그러니까 질식하는 시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어떤 소아마비며 또 18살에 그런 교통사고며 심각한 누워 있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질식시키는 기간 동안에 이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자, 그때 그녀는 탱글이란 말은 원래 얽혀 있다, 뭐 말다툼하다 이런 뜻이니까 뭔가 얽혀 있다는 거예요. 메시 디보스, 아까 말했지만 메시 이런 난장판, 지저분한 그런 이혼과 desperate for work, 절망적인 일에 대한, 그다음에 desperate for work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절망감,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desperate. 자, 프리다는 a new documentary produced by Time Studio. 타임 스튜디오에서 이제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디렉터 감독은 이제 칼라 구티에르즈. 칼라 구티에르즈라는 감독이 이제 감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작품은 그래서 익스플로어, 탐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멕시컨 페인터가, 국민 화가가, 채널이란 말은 채널 A into B 수거입니다. 그래서 A를 B에다가 쏟아 부었다 이런 뜻이죠. 쏟아 붓다. 원래 채널이라는 뜻은 뭐 해협이란 말도 있잖아요. 대한해협 이런 식으로 해협도 채널입니다. 좁은 곳으로 이렇게 향하다, 보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퍼스널 트레저드, 개인의 비극을요, 그녀의 아트, 예술에다가 이제 쏟아 부었던 것을 탐구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주술 컴마 분사구문이 되겠죠. Creating the vibrant surrealist painting. 아주 역동적인 그런 초현실주의 작품. 자, 우리가 초현실주의 작품 하면은 그 왜 스페인의 달리라는 그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그 달리라는 작가를 보면 surrealist다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분은 초현실주의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사진 보시면 이 그대로 작품을 그렸잖아요. 자화상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원숭이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현실주의 작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후대에 평가하기를 surrealist painting 화가라고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 작가라는 것이 이제 그녀의 그 아이콘이 됐다는 거죠. 아이콘. 자, 그 필름, 이 영화는요, 그래서 Bring those painting. 자, 그러한 작품들에게 이제 Bring to life 하면 생계를 불어넣었다. 덩어리 표현, 수고로 많이 나오죠. Bring to life. 자, 어떻게 생계를 불어넣었냐면, through 뭘 통해서 inventive, 창의적인 그런 블렌드, 섞었다는 거죠. 융합, 뭐에? 애니메이션과 아카이벌 푸티지와 퍼스널 라이팅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애니메이션과 아카이벌, 그러니까 어떤 고문서 보관소에 있는 어떤 영상들. 자, 푸티지란 말은요, 많이 쓰는데 특정 사건을 담은 영상을 푸티지라고 합니다. 동영상을. 그런 그 문서 보관함에 있는 동영상,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쓴 라이팅들, 저작물들, 이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블렌드한 작품을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작품이 그런 작품이라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를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자, 빌 ASP 수거입니다. A를 B라고 묘사하다. The first documentary라고 이제 그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To be told, 들어져 있던, 지금까지 이제 들려진. entirely through, 뭘 통해서 완전히 그녀 자신의 워드, 그녀 자신의 말들, 그 다음에 그 intimate, 친한 사람들이죠. 측근들. 그러니까 막역한 친구란 뜻이죠. intimate. 그래서 아주 친밀한 막역한 이 친구들의 그런 노스, 말들, 이런 것을 통해서 완전히 다시 told, 말해지는 그런 첫 번째 다큐멘터리라는 것이죠. 자, 레터, 편지들, 그 다음에 다이어리, 일기 같은 것들이 이제 excerpt란 말은 이제 발췌하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발췌했던 것들이 이제 read in, 읽혀진다는 거죠. voice over, 그러니까 목소리를 입혀서, 이게 나레이션을 입혔다는 거죠. 그래서 put, 놓았다는 거죠. 칼로의 이런 샤프 텅글을 이제 날카로운 목소리를 입혀가지고 full display, 아주 전체가 다 나온다. 특히 뭐에 대한 주제입니까? topic, ranging from man, 인간으로부터 economy, 경제, 예술, 미국의 어떤 이르는 예술의 경제까지 모든 면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작품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60억에 낙찰되고 그랬잖아요. 60억. 그러니까 어떤 미국의 예술의 경제까지 다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on the left 후반부에는, 이 영상의 후반부에는 everything about appearances, 그러니까 어떤 외모에 대한, 자화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deep down, 그 깊은 면에서는 it's a pile of shit, 욕덩어리다. 그러니까 파일, 덩어리라는 뜻인데 태산만큼 많다. 뭐가? 슈트가. 원래 슈트란 말은 똥이라는 뜻인데 이게 개자식 이런 욕입니다. 그래서 SHIT인데 이 I를 빼고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마지막 후반부에는 어떤 많은 욕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칼로는요, started painting after fracturing her pelvis. 자, pelvis란 말은 이제 골반이란 뜻입니다. 골반이 이제 골절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Bus crash as a teenager. 18세 때 버스 충돌 사고로. 자, she spent a month in a body cast. 그래서 몸에다가 깁스를 하고 이제 몇 달을 보냈는데 그것이 이제 bored as hell. 지옥처럼 괴로웠다는 것이죠. 지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디바이즈, 구상을 해줬다는 거예요. make shift 이제를, 임시 방편의 이제를. 자, 그것이 allow her to paint in bed. 그녀가 침상에서 페인트를 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with a mirror overhead. 머리 위에 이제 그 미러, 거울을 이제 달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she could do, 스스로가 이제 self portrait, 자화상을 그릴 수가 있었다. 자, 이 캐스트란 말은요, 원래 출연진도 캐스팅이죠. 그 다음에 깁스, 붕대, 주물,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캐스트. 그래서 바디 캐스트란 말은 이제 몸에 이렇게 이제를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캐스트를, 그 깁스를 했다는 것이죠. 자, she was pretty immobile later in life. 실제 그녀는 후반부 삶에는 완전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the model, 그 모델은 she had available. 그녀가 유일하게 그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은 바로 herself, 그녀 자신이었다라고 구티 에르스 감독은 말했다. 그래서 실제 장면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천장에 그 미러가 있고 해서 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자, 프리다 칼로가 디펙트 묘사하는 바 페인팅 오브 워퍼드, 칼로 컷사시스. 우리가 이제 컷사시스 하면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정화. 그러니까 어떤 정화된 작품을 제공했는데 through three miscarriage, 이게 세 번의 유산이라든지 ongoing, 지속적인 그런 infidelity, 그런 피델리티, 충성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람 피우는 것이죠. 부정, 간통. of husband, 남편의 그 리베라의 그런 간통들, 이걸 통해서 지금 카타르시스가 지금 제공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두 개 작품이 뭐냐. 1932년에 이제 셀프 포트레이트 헨리 포드 하스피털의 그런 자화상인데 여기서 she lie in a bed in a pool of blood. 피바다죠. 피바다에 침대에 누워있는 이런 그 사진들. 이제 헨리 포드 병원에 떠 있는 침대. 그 다음에 메모리 더 하트라고 해가지고 하트를, 심장을 지금 뚫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메탈 밴드가 피어싱 허 하트를 뚫고 있는 작품들. 그 다음에 짧은 머리의 자화상. 얼마나 괴로웠으면 머리를 잘랐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머리가 다 흐트러져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 어떤 작곡이 되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정화를 하고 있는 거죠. 남편의 바람핀 거에 대해서. 이런 작품을 통해서. The painting that came from that loss and pain. 이런 상실과 고통으로부터 왔던 이런 그림들은 what actually made her find her voice. 그녀의 목소리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요. 아티스트로서. though 비록 it's hardly the first in-depth X animation of 칼로. 물론 칼로의 X 전 그런 애니메이션, 그런 깊은 첫 번째 그런 애니메이션은 아니에요. 프리다는 stand out, 우뚝 서 있습니다. 즉 특출난다는 거죠. for the stark relief에. 그런 안도인데 어떤 안도? 스타크한. 자, 스타크란 뜻이 좀 뭐 삭막한, 뭐 강렬한, 뭐 이런 뜻인데 이러한 그 강력한 어떤 안도감을 나타내는 작품 속에서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품의 안도 속에서 작품을 represent,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inner working, 내부적인 작용. 뭐에? 아티스트.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의 내부적인 어떤 워킹, 작용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안도감을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작품들이. 자, 그녀 자신의 말에 의하면 그 영화당 The only thing I know,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I need to paint죠. 내가 그림 그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림을 그린다라는 말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다 칼로의 이 작품은 지금 Select Theater and Stream of Prime Video. 그러니까 프라임 비디오라고 하는 아까 아마존에서 하는 우리나라 쿠팡 플레이처럼 이 프라임 비디오에서 지금 스트림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렸고 아마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스트림 되고 있는 작품 뉴 다큐멘터리 마치 14이라는 작품을 소개시켜드리면서 프리다 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